요리 자주 만들어 보세요? 네, 많이 만들어 먹는 편이고요. 사실은 외식해서 먹었던 메뉴가 갑자기 집에서 생각이 나잖아요. 그때 무조건 외식했던 레스토랑으로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냉장고를 열어서 아무거나 꺼내서 그 비슷한 걸 만들어서 먹어요. 제가 집에서 외식 메뉴를 만들어 먹었을 때 저만의 시크릿이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 여왕의 레시피를 보시면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계량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하시면 외식 메뉴를 집안의 식탁에도 옮겨오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왕의 레시피 유한나입니다. 여러분들 맛집 많이 가세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겨서 가는데요. 맛집 다니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뭐냐면 이렇게 비싼 거를 내가 매번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나 이런 불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해 먹자니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정말 쉽게 맛집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재료가 없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냉장고를 열거나 아니면 집안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레시피를 반드시 지켜주세요.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그대로 같은 맛이 나게끔 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만 지켜주시면 여러분들도 여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스토랑 음식의 가정식 변신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가정에서 만드는 트렌디 홈메이드 쿡 여왕의 레시피 바이 유한나. 오늘의 요리는 압구정의 핫플레이스로 소문난 트렌디 레스토랑의 넘버원 인기 메뉴. 바다 향기가 솔솔 푸짐하고 신선한 해산물과 한국인이 좋아하는 칼칼한 고춧가루, 지중해식 토마토 스튜와 구수한 누룽지의 환상적인 맛의 사중주, 겨울 추위를 녹여줄 뜨끈한 토마토 스튜, 온 가족 만찬으로 좋은 근사한 일본 요리 누룽지 마레. 푸드 스타일리스트 유한나식 간단 레시피로 가정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요리를 만들기 전에 우선 규칙을 정해보죠.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한다 이거고요. 두 번째는 계량 방법을 정확하게 지켜준다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많이 없겠지만 저는 계량 스푼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게 한 큰술인데요. 이 한 큰술이 만약에 계량 스푼이 집에 없다 이러면 아빠 스푼으로 대체를 해주시고요. 계량컵, 저는 200ml 기준을 사용할 거예요. 250ml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컵이라고 얘기하더라도 계량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가정에 계량컵이 없다 이러면 종이컵을 수북하게 담아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누룽지 마레에 들어갈 재료는요. 새우, 바지락, 모시조개, 홍합, 누룽지, 소금, 후추, 드라이 토마토, 오레가노, 바질, 설탕, 월계수잎, 마른 홍고추, 토마토, 양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룽지 마레에서는 해산물이 주인공이에요. 마레가 이탈리아어로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해산물을 잘 구해서 바다의 풍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만드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산물을 구하실 때는요. 홍합이나 조개나 이렇게 껍질이 있는 것들은 껍질이 깨지지 않은 걸 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건드렸을 때 입을 다물어주는 게 조개가 가장 신선한 상태고요. 새우 역시도 색깔이 선명하면서 껍질이 맨질맨질한 거를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가정에서 다른 해산물을 대체하면 뭐 넣는 게 좋을까요? 해산물은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요. 갑오징어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가리비를 사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살이 부서지는 생선 종류는 피해 주시는 게 음식이 깨끗하게 나오니까 그것만 주의해 주세요. 홍합은 손질하실 때 여기 붙어있는 이렇게 수염 같은 게 붙어 있어요. 이거를 당겨서 전부 제거를 해주세요. 싹 제거되거든요. 이렇게 당겨서 제거를 해주시고 해감을 할 수 있는 볼을 하나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모든 재료를 넣어주세요. 우리가 바닷물에다가 넣어놓으면 가장 좋겠지만 바닷물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바닷물과 같은 염도가 있는 소금물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주시고요.
소금도 같이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가정에서 기다리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는 여기까지만 해서 아마 해감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왕의 꿀팁 나갈게요. 자, 재료는요, 딱 2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까만 비닐봉지고요. 2번째는 쇠로 만들어진 포크, 스푼 어떤 것은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쇠로 만들어진 것들을 찾아서요, 이 안에다가 싹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까만색 비닐봉지를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덮어주시면요, 쇠의 성분 때문에 이물질들이 더 쉽게 밖으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덮임으로써 깜깜해진 걸로 조개들이 착각을 하고 여기가 갯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물질들을 마구 뱉어낸대요. 이렇게 놔두시면요, 단 20분 만에 해감이 완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를 옆에다 놔두고 우리는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새우에 수염이 있어요. 수염을 잘라줄게요. 자, 이 내장을 제거할게요. 내장은요, 새우 이렇게 보시면 마디가 있거든요. 새우 한 2번째 마디 정도에 이쑤시개를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내장을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새우를 내장을 빼실 때요, 그냥 당겨주시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새우의 내장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당겨주시면 돼요. 준비된 토마토의 엉덩이 부분에 열십자로 칼집을 낼게요. 이렇게 열십자로 칼집을 낸 토마토를 끓는 물에다가 집어 넣을게요. 반드시 끓는 물은 아니어도 되는데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높은 물이어야 토마토 껍질이 벗겨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토마토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이걸 잡아서 당기시면 껍질을 손쉽게 벗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껍질 한번 벗겨볼게요. 껍질 벗기는 이유는요, 식감 때문에 벗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양학적인 측면 때문에는 껍질도 다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먹을 때 입에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벗기는 겁니다. 영양은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집에서 커다란 홀토마토가 없을 때 뭘로 대체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방울토마토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요, 이 토마토보다 훨씬 당도가 높기 때문에 방울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해주시면 당도와 감칠맛을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 스푼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정도의 느낌으로 갈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부을게요.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끓일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서 얘가 끓을 수 있게끔 놔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해감해 놓았던 조개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감이 굉장히 잘 됐어요. 이 상태로 한번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바로 소스에다가 넣고 같이 끓여주시면 됩니다. 좀 물에다가 씻고 올게요. 이렇게 잘 씻은 조개류를요, 같이 넣어주세요. 조개류를 넣어주시고요. 조개류랑 새우도 같이 넣을게요. 넣어주시고 한번 이렇게 뒤섞어주세요. 근데 새우랑 조개는 그렇게 오래 익히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부르륵 익으면서 새우는 색깔이 나고 조개는 입이 전부 벌어진 상태가 되면 불을 꺼주셔도 돼요.
여기에 지금 칼칼한 맛을 더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마른 홍고추를 준비를 했어요. 홍고추를 손질하실 때는 젖은 수건으로 겉표면을, 젖은 행주도 상관없어요. 표면을 닦아서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가위로 썰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가위로 그냥 크게 숭텅숭텅 썰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고추 씨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훨씬 맵고 칼칼한 맛을 주게 되니까 난 매운맛이 싫다 이러시면 씨를 다 빼주시고요. 난 매운맛이 좋아 이러면 씨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음식 특유의 향을 내기 위해서 바질하고 오레가노하고 월계수잎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농담처럼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바질하고 오레가노만 넣으면 떡볶이도 이탈리아 느낌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맛을 좀 내고 싶다 싶을 때는 바질, 오레가노 이렇게 같이 향신료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거는 설탕이에요.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감칠맛이 좀 나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김치찌개에 설탕 넣는 지역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설탕을 넣었을 때 감칠맛과 끝에 감기는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 넣어요. 그래서 저도 설탕을 같이 넣을게요. 바질이랑 오레가노 없으면 좋은. 바질하고 오레가노가 없으면 사실 안 넣으셔도 무방하고요. 다른 향신료를 넣어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마늘을 안 넣었거든요. 마늘을 다져서 같이 넣어주시면 또 다른 풍미의 마레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굳이 많이 저어주지 않아도 되고요. 이 상태로 조개가 입이 벌어지면서 국물이 좀 짜작하게 졸아들 때까지 그렇게 놔둘게요. 어느 정도 됐으면 간을 한번 할게요. 우리가 소금을 준비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금 약간 넣으시고요. 그리고 후추 약간 넣을게요. 저는 이거 통후추 미리 갈아 놓은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쭉 따라오시면서 저 되게 쉽네? 좀 저렇게 집에 있는 걸로 하기에 무리가 없구나라는 생각하셨을 거예요. 해산물이 다양하게 들어가고요. 향신료가 들어가면서 그 각각 특유의 맛들이 전부 배어나오기 때문에 육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깊은 맛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같이 섞이면서 얘네들의 향들과 맛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을 심플하게 해줘도 깊은 맛이 나는 특징이 있어요. 강한 불에서 소스가 약간 졸아들 정도로 끓여주시는 거예요. 해산물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맛이 없어요. 강한 불에 소스를 확 줄여준다가 포인트고요. 그렇게 끓고 나면 한번 간을 보시고 간이 맞으면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을 전달할 수 있는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 맛을 봐야 사실 만들기 쉽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다 익었으니까 불을 끌게요. 그리고 완성 접시를 준비를 하시고요. 누룽지를 완성 접시에 담아주세요. 누룽지를 조금 부셔서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완성된 누룽지 마레를 담을 거예요. 누룽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누룽지 마레예요. 그리고 껍질 통째로 이렇게 담아주시고요. 개인마다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양껏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누룽지 마레는 총 2인분의 재료예요. 그러니까 만드시고 나서 나 너무 많아 이러지 마시고요. 이거 2인분이니까 2인 기준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담고 나시면요. 여기에 허브 한 송이를 올릴게요. 자, 우리가 이 누룽지 마레는 토마토 소스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색감 자체가 붉은 색감이 나요. 그래서 이 붉은 색감에는 녹색을 같이 어우러지게 매칭을 해주시면 가장 맛깔스러워 보이니까 이렇게 녹색을 같이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늘 사용한 그릇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탈리안 식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릇이죠. 우리나라 전통 식기와 서양 음식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옹기 느낌이 나는 식기나 실제로 집에 항아리 뚜껑에다가 담으셔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누룽지 마레는 끝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왕의 레시피 누룽지 마레 어떠셨나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누룽지 말에 다시 보기.
조개류를 손질해 소금물에 해감하고 새우는 내장을 제거한다. 토마토 소스 재료를 믹서에 갈아 끓이고 손질한 해산물도 함께 넣는다. 각종 향신료와 소금, 후추로 간한다. 완성 접시에 담고 허브잎을 올려 마무리한다. 자, 저 유한나가 두 번째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바로 미녀들의 식탁입니다. SNS에 떴다 하면 화제가 되는 이쁜 그녀들. 그녀들은 과연 뭘 먹고 저렇게 이뻐졌을까 궁금하셨죠? 그랬다면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재료는요, 바로 키노아예요. 이 키노아 같은 경우는요, 아마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입니다. 헐리우드의 아름다운 미녀 스타 미란다 커가 건강관리 비법 혹은 다이어트 비결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여성들이 먹고 싶은 음식, 그다음 가까이 하고 싶은 음식으로 떠오른 아이예요. 이 키노아를 이용을 해서요, 맛있고 바삭바삭 아삭아삭한 키노아 크리스피 샐러드를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란다 커가 즐겨 먹는 키노아를 이용한 키노아 크리스피 샐러드 재료 소개할게요. 자, 샐러드 재료는요, 뮤즐리, 아몬드, 건 과일, 볶은 캐슈넛이에요. 볶은 캐슈넛, 퀴노아, 호두, 그리고 아가베 시럽, 물, 설탕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샐러드 재료는요, 쌈야채랑 양상추 준비해 주시고요. 발사믹 글레이즈, 과일청, 올리브 오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요, 도마에다가 다지는 게 조금 번거롭고 튀어나가기도 하고 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봉지를 준비했어요. 혹시 가정에서 비닐봉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닐봉지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주시면 훨씬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호두 먼저 넣고요. 아몬드도 한 컵 들어갈게요. 캐슈넛 한 컵 넣을게요. 자, 여기까지만 먼저 넣어주시고요. 공기 빼주세요. 공기 있으면 비닐봉지가 터지기도 하니까 공기를 빼주시고요. 납작하게 깔아주신 상태에서 끝에를 살짝만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혹시 가정에 이렇게 칼국수 만들 때 사용하시는 밀대 있을 거예요. 이 밀대 이용해서 몸에 힘을 실어서 이렇게 문질러 주시는 거죠. 혹시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견과류 부서지는 소리 아마 들리실 거예요. 어느 정도 부서주셨으면 이거를 펼쳐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을 같이 준비를 해주세요. 자, 후라이팬에 불을 올려주시고요. 후라이팬에 어느 정도 불이 올라와서 따뜻한 느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이 견과류를 여기다가 그냥 부을 거예요. 이렇게 견과류를 부어주시고요. 이 견과류를 볶을게요. 견과류를 이렇게 볶으면 훨씬 더 고소한 향이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볶으실 때요, 견과류 태우시면 안 되고요. 타기 전까지 갈색이 살짝 도는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는 거예요. 견과류가 다 볶아졌으면 볶은 견과류를 볼에다가 옮겨주세요. 만약에 가정에서 견과류를 볶아서 드시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서 열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다 한꺼번에 모아놓으시면 눅진눅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볶자마자 열이 날아갈 수 있게끔 볶은 견과류는 펼쳐서 다 식은 다음에 같이 합쳐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견과류를 옮겨낸 후라이팬에 바로 저는 시럽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는 아가베 시럽을 사용을 했는데 3대 3대 2의 비율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가베 시럽 3, 설탕 3, 물 2의 비율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꿀이나 물엿, 메이플 시럽 전부 다 좋고요. 설탕을 집어넣고 젓지 않아주시는 게 좋아요. 설탕을 저어주시면 결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닌 온도에서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시럽을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시럽이 되는 동안 나머지 강정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부셔서 살짝 볶은 견과류고요. 거기에 이제 키노아를 넣을 거예요. 자, 키노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뮤즐리 같이 넣을게요. 만약에 뮤즐리가 없으시면 시리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건과일이에요. 건과일 지금 제가 준비한 거는 크랜베리하고 망고예요. 자, 이렇게 되고 있는 동안 지금 시럽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설탕 녹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녹고 있는 설탕 녹고 시럽 만들어지는 동안 야채 손질도 해볼게요. 드레싱 만들 거 준비를 한번 해주시고요. 과일청이에요. 이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요. 블루베리하고 산딸기 과일청입니다. 계량해서 넣을게요. 총 7스푼 들어가요. 7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올리브오일 2큰술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 후추를 아주 약간만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스푼 이용해서 같이 섞을게요. 그동안 시럽이 다 됐어요. 시럽이 완성된 날을 보시려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시럽이 쭉쭉 조청이나 물엿처럼 이렇게 움직여 다니면 되고요. 그 밑에 설탕이 안 보이는 상태까지 녹으면 돼요. 녹여주시고요. 여기에 아까 준비해 놓은 견과류와 말린 과일 같이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서 보시면 키노아 잘 안 보여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키노아의 양을 난 늘려주고 싶다. 그러신다면 키노아를 2배 정도로 늘리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섞어주세요. 익혀주는 게 아니고요. 버무려주는 거예요. 시럽과 이 강정의 재료들이 같이 잘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전부 다 섞었으면 이거를 틀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뭐 적당한 크기의 틀 준비해 주시면 돼요. 틀 준비해 주셔도 되고 이 틀에다가 종이 호일 같은 거 깔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일이나 버터 같은 거를 발랐다가 틀에다가 넣어서 싹 뒤집어 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조리 과정도 간단하지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선 오래 보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시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아니면 아침을 드셔야 될 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영양바예요. 저기 다 만들어진 재료를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지금 넣을 때는 재료가 나닥나닥 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냉장고에 들어가서 굳으면 재료가 다 붙어 있어요. 이제 부을게요. 자, 전부 다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꾹꾹 눌러주시고요. 이대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들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완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도에 따라서 크리스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강정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는 크리스피로 샐러드 위에 얹을 거기 때문에 강정처럼 딱딱해지기 전에 꺼냈어요. 자, 숟가락이나 칼을 이용해 주시면 좋고요. 우리가 완전히 강정 상태가 되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다 굳지가 않고 크리스피하게 쓸 거기 때문에 샐러드 위에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씹히는 질감이 있으면서 그 뭉쳐지는 정도로만 굳혀서 사용을 할게요. 자, 우리 준비해 놓은 야채는요. 물기를 빼서 그릇에 담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완성된 크리스피를 위에 뿌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뭉쳐지면서 부서지는 정도?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아까 만들었던 샐러드 소스 있죠? 소스를 잘 섞어서 위에서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길 수 있는 키노아 크리스피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키노아 크리스피 샐러드 같은 경우는요, 색상이 갈색 색감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녹색의 전통식기에 담으면 좀 세련된 맛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늘도 여왕의 레시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모두 여왕이 되보세요. 감사합니다. 퀴노아 크리스피 샐러드 다시 보기. 견과류는 먹기 좋은 크기로 빻아서
오일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준다. 팬에 시럽 재료를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젓지 않고 끓인다. 시럽이 녹으면 볶은 견과류를 넣어 버무린 후 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둔다. 채소는 물에 담가두고 과일청 드레싱을 만들어준다. 그릇에 채소와 퀴노아 크리스피를 올리고 과일청 소스와 발사믹 소스로 마무리한다.